자, 대수 이제 첫날 오늘 지수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내신용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지? 저기 뭐야? 방학 때 했던 거는 약간은 수능 쪽으로, 그리고 내신용이 아니기는 아니었지만 내신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서술형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못했던 상황일 겁니다. 오늘은 화면 못 켜니까 그냥 쭉 가자.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단원을 오늘 처음 배우는데, 우리 알잖아요. A의 0승, A의 마이너스 1승, A의 뭐 2분의 3승 같은 것들 다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거는 역시 우리는 뭐다? 거듭제곱근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했었어. 자, 다시 한번 좀 개념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제일 먼저 뭐 제곱근의 정의가 뭐니, 세제곱근의 정의가 뭐니 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n제곱근의 정의가 뭐니까지 넘어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다? n제곱을 했을 때 어떤 a가 나오는 수가 존재한다면 그걸 만족하는 누구 x라는 녀석을 a라는 놈에 대한 뭐다? a의 뭐다? n제곱근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었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에 집중을 했지? 여기 근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했었거든. 근이라는 거는 어디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방정식에서부터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결국은 방정식을 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보고 있다? x의 n승 마이너스 a는 0, 혹은 x의 n승 는 a라는 지금 바로 위에 써놓은 요 방정식의 근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요 방정식을 함수에 대한 교점,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그려보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였었어. 그래서 우리가 저 x의 n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뭐부터? n이 일단 짝수인지, 여기까지 가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옆으로 가자. n이 두 번째, n이 홀수냐부터 먼저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짝수가 되면은 x의 n승이라는 함수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y축 그리고 x축을 그려봤을 때 누구? x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볼 때 어떻게 됩니까? x는 a가 여기, x는 a래, y는 a, 그 다음에 y는 a가 여기, y는 a가 여기에 올 수 있더라. 각각 언제? a가 음수일 때, a가 0일 때, 얘는 a가 양일 때. 두 번째도 마찬가지. x의 n승이라는 함수의 그림을 그려볼 때 이번에는 홀수가 되면은, n이 홀수가 되면은 x의 3승 같은 함수 요렇게 생깁니다. 맞죠? y는 x의 n승이라는 함수. 거기다가 이제 y축을 그리고 x축을 그려봤을 때 함수는 항상 이렇게 생기거든. 물론 뭐 5승이냐 7승이냐에 따라 좀 더 급해지냐 좀 더 완만해지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y는 a, 자꾸 x는 a래. y는 a를 그려봤을 때 이 조건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만나는 뭘 살펴본다? 다시 한번 교점을 살펴봤더니 뭐 하더라? n이 짝수일 때는 두 개에서 만나고 n이 짝수일 때는 a가 0이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 혹은 만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n이 홀수가 되면 항상 어떤 상황이든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해둔 게 그거죠. 다시 한번 보다 a의 n제곱근이라는 놈에 대해서 살펴볼 때 뭐가 먼저? n이 짝수인지 n이 홀수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두 번째 그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더라. 그걸 표로 정리를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뭐부터 만족시켜 주세요? 각각의 개수. 두 개다, 한 개다, 없다. 0개라고 쓸까? 0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한 개다, 한 개다, 한 개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번 보기에 그런 거 있었지. 예를 들어서 64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4제곱근으로 갈까? 6제곱근으로 갈까? 6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라고 하면은 맞아야 틀려요.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 2번 64에 대하여
세제곱근은 몇 개? 한 개이다. 자, 1번, 2번 보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규린 씨. 1번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 정아 씨. 2번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둘 다 거짓이지. 규린 씨. 자, 다시 한번 본다. 일단 이 개수를 확인하세요 였는데, 오케이. 잘하네. 뭐요? 강조하는 게 하나 있었잖아. 우리가 확인한 거는 지금 함수를 가지고 확인을 했단 말이야. 맞지? 방정식을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야. 함수를 가지고 만든 이 근의 개수는 항상 어느 범위? 실수의 범위에서는 이게 맞지. 그래서 지금 6제곱근이 아니라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했다면은 일단 두 개, 개수가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64에 대해서 맞지? 세제곱근인 것 중에서 뭐? 실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다면 한 개이다. 맞을 수 있겠지. 그지? 그 실수인 것은 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에 따라 달라지고. 그럼 한 번 더 바꿔볼까? 실수인 것은 이라는 보기래. 말이 있었다고 치자. 1번, 2번에 살짝 바꿔봤어요. 그러면 1번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개수는 맞지? 그럼 이제 값까지 살펴보는 거지. 얘 6제곱 해보면 64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러면 1번은 참이 되는 거죠. 실수인 것은 이 붙으면. 두 번째,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다라고 하면 역시 맞아 틀려. 일단 홀수 제곱근은 앞에 있는 놈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지? 끝. 똑똑하구만. 그런 식으로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이제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어떤 거, 그 1번, 2번 그쪽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 내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지? 수능 모의고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유형, 이 단원 중요할까 안 할까? 생각보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요. 2학년 때 치는 3모는 좀 아닌가? 3모부터 또는 6모, 9모 할 때까지 2학년이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얘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고3이 돼봐봐. 이제 미적분이나 확통, 너희들은 확통이겠죠? 확통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의고사에서 넘어가면은 요 유형 만날까 못 만날까? 솔직히 거의 안 만납니다. 너희들이 지금 3학년들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은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완전 내신용. 근데 하나 반전이 생기는 게 너네 교육 과정에서 뭐가 달라졌어? 이제 3학년 과목이 그러니까 뭐 선택 과목이라고 해야 되겠지. 모든 학생들이 싹 다 확통 하나만 보지. 지금 현재 고3 혹은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미적분과 확통 중에서 하나만 보거나 좀 어려웠던 때는 둘 다 보거나 이과 애들은 또는 뭐 둘 중 하나를 내가 이과든 문과든 떠나서 선택형으로 보거나 약간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수라는 과목을 아주 어렵게 만들지는 못했었어요. 왜? 미적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수투라는 과목은 많이 어렵게 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너희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바뀌었어? 모든 학생들이 확통을 본단 말이야. 확통의 난이도는 미적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적분을 보는 애들 1등급, 2등급 가르는 거를 뭐 해야 돼? 이제 공통 과목에서 갈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미적분 1에서 혹은 대수에서의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 난이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는 비주류였던 유형들을 섞을 수가 있지. 그게 처음 바뀌기 시작했던 게 지금 현재 고3들이 그 걔네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처음 되던 해에 이 유형이 6모 때 한번 딱 등장한 적이 있어요. 난이도는 좀 높여서 지금 같은 게 방금 내가 보여준 1번, 2번 보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런 비주류인 녀석들도 너희들도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될 거다. 수능 대비를 하는 사람들도. 아셨죠? 그거는 참고하면서 갑시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찾아간다? 값까지 찾아보자.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2 같은 것도 마찬가지. 사실 그냥 6제곱 해주면 되지만 여기서 어쨌든 뭐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n제곱근 a가 나온다. 여기서는 그냥 0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여기서든 얘네들은 값은 항상 똑같이 나오지. 어떤 걸로? 그냥 n제곱근 a. 알았죠? 부호는 a가 결정해주는 것이고. 뭔 소리인지 알겠음? 자, 어쨌든 그런 유형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간다? 거듭 제곱근에 대한 연산 혹은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성질 요 녀석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본 공식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죠. 어떤 거? 조건은 좀 이따 뒤에 옆에다 쓸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가 있습니다. 그 녀석은 뭐예요? 곱해주면은 이거부터 하지 말까? 네, 이거부터 하자. n제곱근에 합치면서 ab로 넘어갑니다. 자, 그때 어떤 놈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제곱근이 있을 수 있지. 그냥 제곱근끼리 곱했을 때 항상 하나로 합쳐주면 됩니까? 아니요. 부호가 바뀐 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외로 두지 않으려고 A, B를 모두 다 양수로 가정을 하고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요거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은 반전이 생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3의 곱은 마이너스 루트 뭐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쓸게 그냥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니까. 알았죠? 이런 반전 생길 수 있는 거 조심하고 참고짓 항상 이 조건들 잘 찾아보고. 두 번째 곱하기도 해봤으니까 뭐도 해보자. 나누기도 해보자. n제곱근 A, n제곱근 B 곱해주면 뭐예요?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합쳐주면서 속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주면 되고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냐? n제곱근 안에 뭐부터 할까? m제곱근을 먼저 쓸까? 요 녀석은 뭐해요?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합쳐주면서 A, n 곱하기 m 거듭제곱근 A. 그리고 곱의 법칙 성립하니까 다시 뜯어서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안에 A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고민했던 게 이거. A에 m승이 있을 때 그 m제곱은 어떻게 해도 된다? n제곱근 A의 바깥에다가 m승으로 넘어가도 된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를 사실은 제일 많이 쓰지. n제곱근 A에 m승이 있다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문제에서 시키는 느낌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뭐 바꿔줄 수 있다? 거듭제곱근을 바꿔줄 수 있었지. 뭔가 P라는 정수나 유리수를 곱함으로써. 대신에 그때는 누구도 지수도 함께 곱해줘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거듭제곱근 문제에서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간단히 하시오. 형태의 문제 몇 개 풀어보죠. 간단히 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요 문제는 사실은 중요도가 높다, 안 높다? 높지는 않다. 왜? 지수 문제로 우리가 변형을 해서 풀어버리면 훨씬 쉽거든. 그래서 실제 너네들이 객관식용 또는 단답형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거듭제곱근 문제는 사실 우리는 나중에는 이제 지수로 싹 다 바꿔서 풀게 될 겁니다. 방학 때도 많이 해봤었고. 대신에 이제 딱 하나 누구? 서술형에서 지수로 쓰지 마세요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는 해보고, 그래서 유형 1번, 2번 정도에서 나오는 거듭제곱근 연산 문제만 딱 지수로 몇 개만 바꿔서 풀고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지수로 바꿔서 풉시다 라고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끝. 자, 문제 몇 번을 풀어보냐면 화면은 내가 못 띄워줍니다. 오늘 내가 만들어둔 게 없네. 문제 한번 싹 풀어봅시다. 푼 적이 없다고 했었으니까 1번 풀고 계세요. 모의고사도 있네. 다 보이지? 최근에 모의고사 그래도 나온 적 있네. 고3 한 번 나왔네. 나이도는 쉽구나. 10번도 가보자. 17번. 까지 할까요? 3개. 풀이 시작해도 되죠? 자, 1번 가봅시다. 1번은 아까 방금 했던 거. 요 표랑 관련된 거. 기억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다, 그죠? 어떤 것 때문에? 가운데 실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실수인 것은이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된다. 맞지? 왜요?
n제곱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n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3개, 5차 방정식은 5개, 6차 방정식은 6개잖아. 그래서 세제곱근은 항상 3개가 등장해야지. 대신에 그 중에 실근이 몇 개냐가 우리가 이제 외웠던 그 녀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뿐이다. 잘못됐죠. 3개가 나와야지. 맞지? 자, 니은 가보자. 니은은 뭐야? 세제곱근 64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계산해 놓으면 그냥 4죠? 4에 대한 누구? 그냥 제곱근이래. 그냥 제곱근은 뭐다? 말 그대로 2제곱. 짝수 제곱근이다. 맞죠? 그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 실수인 것은 이라는 얘기 했고 이뿐이라는 말이 잘못됐네. 뭐야? 양수에 대해서 짝수 제곱근을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 2개가 등장해야지. 맞지? 그래서 역시 거짓. 다음 디귿. 이번에는 뭐예요? 3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앞에 거 안 썼다. 그 앞에 보니까 뭐야? 홀수 제곱근이라고 명시해놨다. 그치?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한 개이다. 아, 1이다네. 아, 개수 1이 맞구나. 개수는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홀수 제곱근은 실수인 것에 대한 얘기면은 앞에 값이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가 맞습니다. 이거 참. 리을도 마찬가지. 뭐야? 짝수 제곱근이네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8. 음수를 갖다 붙여놨으니까 실수인 것은 몇 개? 0개가 돼야지. 리을도 참. 답은 디귿 리을 3번. 그 다음 10번으로 가볼까? 10번 뭡니까? 요거는 뭐 모의고사?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고3 모의고사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10월인데 이게 왜 등장했을까? 나도 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이상의 자연수 n이 있대.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이라는 녀석에 대하여 n제곱근을 물어봤고 n이 겹친다 그죠? n제곱근을 물어봤고 그 중에서 뭐 실수인 것은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fn이라고 나왔고 근데 그 밑에 거 보니까 있잖아 11번 봐봐 거의 똑같은 문제로 지금 사관학교 기출로 나오지 않았냐? 아마 10번을 베이스로 해서 사관학교에서 낸 것 같지 않니?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밑에 24년 고2 학력평가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해에 뭐가 있었나 봐요. 23, 4, 5 최근이다 그지? 자 아무튼 실수인 것을 뭐 개수네 개수를 fn이라고 잡았대. 그때 f2부터 f3, 4, 5, 6, 7, 8, 9, 10까지 f2부터 f10까지의 값은 각각 얼마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죠? 다 더한 걸. 그러면 일단 뭐 한다 우리는 일단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명시했으니까 아까 그 표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부터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되고 맞지? 일단은 n이 홀수가 되는 누구 F3, F5, F7, F9 이 네 녀석의 값은 무조건 1이 될 거니까 계산 자체를 안 해도 되고 맞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짝수 제곱근 2, 4, 6, 8, 10 걔네들에 대해서 필요한데 일단 뭐 찾아야 돼? 얘가 0인지 양인지 음인지를 봐야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4와 12? 아, 요거 자체가 지금 n-4, n-12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F4라는 녀석이 있어. 그 녀석은 뭐다? 넣어주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 몇 개? 무조건 한 개가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4와 12 사이에 있는 누구? 6과 8과 10. 요 녀석에 대해서는 얘가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뭐 나온다? 0이 될 거야. 그런데 누구는? F2는 넣어봐도 좋고 이 녀석이 0보다 큰 범위에서 나오는 해이기도 하고 어쨌든 양수가 될 거니까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게 몇 개? 2개 해서 끝을 내면 되겠다. 그렇지? 됐지요? 얘네를 싹 다 더해주시면 답이니까 답은 생각할게. 얼마 나오냐? 한 11 언저리쯤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할까? 5, 6, 7, 7? 1번 나오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요? 다음 10. 야, 번호 지웠다. 10 몇 번 불러줬어, 내가? 17번이니? 혹시? 아, 오케이.
7번 갑시다. A가 1보다 크대요. 요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는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 루트 안에 A 곱하기 뭐야 이게? 4제곱근 안에 A 곱하기 세제곱근 안에 A를 N제곱근 A의 M승을 표현하세요. 자, 다시 말하자면 이거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게 뭐 빠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나는 실제로 지수로 바꿔서 푸는 풀이를 좀 더 좋아합니다. 알았죠? 대신에 이제 거듭제곱근으로도 마무리 지어서 풀어보자 라고 할 때는 뭐 해? 일단 제곱근. 그냥 제곱근은 뭐다? 2가 원래는 생략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사실 2가 생략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생략됐습니다라는 말 자체를 잘 안 하더라고. 어쨌든 생략된 거 쓰는 게 더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줘? 곱하기를 기준으로 쪼개주세요. 요렇게. 그때 뭐 한다? 이 거듭제곱근이 2가 따라오고 이 4제곱근이 따라오면은 요 녀석은 뭐다? 제곱근 A. 얘는 뭐다? 8제곱근 A. 얘는 뭐다? 24제곱근 A. 얘들을 곱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첫 번째 녀석을 뭐로? 12를 곱해서 24제곱근으로 바꾸면서 지수에도 12 곱하기. 얘도 3을 곱해서 24제곱근을 만들면서 지수에도 3을 곱하기. 얘는 그대로.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 나타내는 게 똑같아졌으니까 다 합쳐버리게 되면은 24 거듭제곱근 안에서 얘네들끼리 싹 다 곱해주면 되는데, 그때는 지수법칙 A의 몇 승? 16승. 그래서 요게 이제 NM을 쓰고 싶은데 약분도 할 수 있으면 좋다. 그치? NM은 서로 소 이런 말 있지? 예. 그래서 뭐 한다? 8로 약분을 할까? 그럼 얘는 세제곱근, 얘는 제곱. 그래서 NM은 각각 2와 3이겠네요. 3과 2겠네요. 둘이 곱해주면 답은 6 나올 겁니다. 됐죠? 오케이. 끝. 요 정도? 거듭제곱근에서 물어보는 건 거의 요 정도예요. 나머지는 이제 지수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기억도 나시죠? 지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번 단원의 이름이 그냥 지수가 아니었었다, 맞지? 그냥 새로운 지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그대로 넘어갈 거다 보니까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르는 선생들 또는 그런 교재들도 많다고 했죠. 지수를 이제 우리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의 범위로 넘어갈 거야. 더 확장을 시켜볼 거야 라고 하면서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다? 일단 영승. 영승은 무조건 얼마? 1인 거 배웠을 거고요. 두 번째, A의 몇 승? 음수승. 마이너스 1승은 뭐다? 요 녀석에 대한 역수예요 라는 표현으로 A분의 1.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A의 몇 승? 마이너스 N승 같은 경우는 A의 N승을 마이너스 1승 했어요. 또는 A의 마이너스 1승을 전체 N승 한 거예요 라는 의미로 A의 N승에 대한 역수꼴로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A의 지수를 뭐 해보자? 유리수, 분수꼴로 만들어 가보자. N분의 1 제곱이 되면은 그 N분의 1의 분모 N은 항상 뭘 만든다? 제곱근을 만든다. 그래서 A의 몇 승? 1승. 또는 A의 지수가 몇 승? N분의 M승이면 분모에 있는 N은 결국 거듭제곱근을 만들러 가게 되고 분자에 있는 M은 남아서 지수를 만들면 돼. 그러면 유리수의 범위까지 넘어갔고, 무리수 지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이에 루트 2승이라는 것도 존재는 하는데 이 루트 2라는 지수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무리수는 가질 수 있는 값이고 그래서 실수까지 넘어가면 돼 라고 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을 다시 설명을 하죠. 대신에 XY라는 지수를 쓸 때 그냥 실수 아무거나 써도 돼 라고 넘어가면서 A의 X승과 뭐부터 할까? A의 Y승을 곱해주면은 지수끼리 더해주세요. 나눠주게 되면은 지수끼리 빼주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예를 뭐 X가 Y보다 클 때, XY가 똑같을 때, X보다 Y가 클 때 뭐 해요? 이런 녀석들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지고 그냥 설명이 가능했었다. 그 다음에 뭐 있냐? A의 X승을 전체 Y승을 할 때 A의 X 곱하기 Y승. 그 다음에 A의 X승과
B의 X승을 곱할 때 뭐가 된다? A, B 합해서 전체 X승을 가도 된다. 여기서도 X가 2분의 1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의미하게 되기도 하다 보니까 일부러 법칙에서는 미친 A와 B는 양수로 잡아줍니다. 알았죠? 요 정도 하고 나면은 뭐야? 지수 법칙, 지수에 대해왔네요. 역시 끝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뭐 하러 가는 거야?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꿔서 뭐 연산도 해보고 간단히도 고쳐보고 그러면서 뭐도 넘어가고 뭐 해야 되냐? 대소 비교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몇몇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들 몇 가지가 생기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활용일 거고. 됐죠? 요게 답니다. 첫 단원인 지수는 요게 끝이야. 그래서 요번 개학 후에는 방학 때랑 조금 다른 거. 지금 정화 같은 경우에는 상용 로그를 어떻게 배워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로그 쪽 적당하게 설명한 다음에 상용 로그를 요번에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는 크게 상관은 없어야 되지만 이게 선생들이 상용 로그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때 나오는 특정 유형에 대해서 내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들을 몇 가지를 더 알려줄 거예요. 방학 때는 자세하게 하지 못했던 거. 아마 전원쌤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요새 전원쌤이 어떻게 그쪽을 설명하시는지 몰라서 내가. 아무튼 아시겠죠? 그거는 상용 로그 넘어갈 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고 거기가 아무튼 방학 때 수업이랑은 살짝 달라질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시간이 조금 애매해져서 잠깐 쉬었다가 지수 쪽 설명이 필요한 유형들 위주로 해서 문제점 싹 풀고 오늘은 마무리 지어볼까요? 바로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오늘은 아마 뭐 조금 일찍 끝나고 클리닉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오히려 클리닉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등차등비라서. 한번 가보자.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번호 써드릴게요.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 하자. 일단 24번 풀고 계셔봐요. 아, 25번. 여기는 쉽네. 30번. 32. 37번. 좀 어려운 거 위주로 가야겠다. 마지막 유형들이라 문제가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풀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을 한 번씩 다 건드는 것 같다, 야. 이거 좋은데? 마지막 하나. 두 개 가자. 요렇게.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개인가? 11개다. 기기. 갑니다. 24번 볼게요. 이게 다 잘 풀었죠? 24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 누가 봐도 알파, 베타에 대한 근과 계세 관계다.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24번.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에 대한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5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라는 미리 찾아놓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지? 물어보는 거로 가보자. 2 곱하기 2의 알파승에 대하여 전체 베타승 나누기 2의 알파승 곱하기 뭐야 이거? 4의 베타승. 자, 우리는 반드시 알파와 베타에 대한 합과 곱의 꼴로 표현을 해야 된다. 맞지? 그런데 지금 뭔가 많이 부족해. 일단 가볼까? 2의 베타승 2의 알파 곱하기 베타승 분모는 2의 알파 플러스 2베타승. 그럼 이제 보이네. 맞지? 뭐가? 2의 알파승을 분모와 분자가 모두 필요로 한다. 맞지? 그래 주면은 뭐가 나오잖아. 일단 첫 번째 얘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 그리고 2의 알파 곱하기 베타승 나누기 뭐 여기다 더하기로 해도 좋고
어쨌든 분모는 뭐다? 2의 2 알파 플러스 베타스.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생각해도 되겠죠? 다 25번 가보자. 사실은 24번은 그냥 뭐 내가 다음 문제들 고르기 위해서 살짝 뭐랄까 그냥 미리 풀고 계세요 느낌이었고, 풀리고 싶었던 첫 번째는 25번입니다. 잘 풀었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a 뿔 b 뿔 c가 루트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때 뭐야? 2의 a승에다가 b 플러스 c승, 2의 b승에다가 뭐야 이게? c 플러스 a승, 그 다음에 2의 c승에다가 바로 어떤 c냐? a 플러스 b승의 값을 찾아달래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 뭐야? 전개형이다, 맞지? 2의 지수 한 방에 쓰자. 전개해주면 AB, AB, BC. 너무 작게 쓰고 있는데? AB, AC. 그 다음에 여기는 BC, AB. 그 다음에 여기는 CA, BC. 끝났네. 뭐가 보여요? AB가 2개, BC가 2개, CA가 2개. 2의 2승에다가 AB, BC, CA의 합. 아, 그러면 누가 봐도 뭐예요? 눈에서 찾아주세요고, 그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맞지? 네, 생각할게요. 다음 30번 가보자. 30번. 으차. A가 1보다 큽니다. 다음 세제곱근 안에서 네제곱근 A 나누기 세제곱근 A 곱하기 제곱근 안에 뭐야 이게? K제곱근이야? K제곱근 A 6제곱근 A. 자, 간다. 이거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 분모 문제 따로 뜯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지? 여기도 제곱근으로 뜯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지? 자, 그럼 끝났네. 분모는 뭐예요? A의 9분의 1. 분자는 뭐예요? A의 12분의 1. 얘는 뭐예요? 12분의 1. 얘는 뭐예요? 2K분의 1. 즉 뭐예요? 지수법칙 2K분의 1에서 9분의 1을 뺀 거. 근데 그 녀석이 뭐래? 어디 갔어? 30번. 그 녀석이 뭐래? A의 일단 18 거듭제곱근 뭐야? 18분의 1승. 그런데 안에 뭐 있었어? A가 아니라 A분의 1이 있었지. 역수로 만들어주세요. 끝났네. 지수끼리 연산하면 끝납니다. 됐죠? K는 얼마? 9. 됐음? 다음 37번. 아, 문제 너무 많이 고른 것 같다. 아, 힘들어. 내 욕심이 너무 과했나? 37번 가보자. 아, 요거 기억나나요? 요 유형은 사실 한 방에 딱 한마디로 딱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이거 기억나지? 37번. 뭡니까? 뭐 2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이거는 좀 이따가 확인하고, 3의 몇 승이야 이거 지금? 6분의 5승이 되네요. 6분의 5승이 뭐래? 어떤 자연수에 대하여 n제곱 근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고쳐주는 게 제일 베스트? 3의 6분의 5n승이 자연수예요로 고쳐주는 게 가장 베스트. 즉, 요 지수를 뭐 해주세요? 자연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n은 분모 6을 없앨 수 있는 6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답이겠지. 알았지요? 맞게 잘했음? 어이, 똑똑하구만. 42번 가보자. 으차. A라는 놈이 주어졌습니다. 세제곱근 안에 제곱근 안에 10. B는요 제곱근 5. C는요 제곱근 안에 세제곱근 안에 28. 자, 이거 뭐 하는 게 가장 베스트? 거듭제곱근으로 풀고 싶다면은 일단 얘를 곱해서 6제곱근으로 만든 다음에 얘가 그냥 제곱근이고 얘가
6제곱근이 28이니까 가운데 놈을 6제곱근으로 고치면서 2였는데 3을 곱했으니 얘도 3을 곱하자 5의 잠승. 그래서 뭐끼리 비교? 안에 있는 놈들끼리 대소 비교. 이게 제일 첫 번째. 맞지요?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 A라는 놈 자체를 뭐로 고쳐? 지수로 고쳐. B라는 놈도 지수로 고쳐. C라는 놈도 지수로 고쳐. 같은 얘기죠, 결국 근데. 그러고 나서 얘를 뭐 해주는 거야? 똑같은 지수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놈들끼리 대소 비교를 합니다. 맞지요? 결국 같은 말.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제일 작은 거 큰 거야? 제일 작은 거는 A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B가 되겠네. 답은 뭐야? A, C, B.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요거 기억나지? 이 대소 비교가 총 몇 번 나온다? 원래는 거듭 제곱에서 한 번 나오는데 요 교재는 보니까 내가 건너뛴 건지 지금 내가 확인을 못했고 어쨌든 거듭 제곱에서 한 번, 그냥 지수에서 한 번. 그러고 나면 어디서 또 한 번? 로그에서 한 번, 지수 함수에서 한 번, 로그 함수에서 한 번. 뭐 합치면 지수 로그 함수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한 번. 좀 많이 등장하지. 그 최종 버전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 부등식에서 나온다 그랬고 거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뭔가 기준 잡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 뭐지? 밑, 함, 정이라고 하면서 밑을 맞춰주는 방법, 함수값을 맞춰주는 방법, 정의역. 지수면 지수, 로그면은 진수를 맞춰주는 방법 하면서 세 가지로 기준 잡아야 돼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 중에 지금은 계속해서 지수 맞추기로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알았죠? 최종 버전은 거기서 나올 거니까 어쨌든 잘 좀 기억해 두도록 하고 한번 대소 비교는 다 배우고 나면은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정리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합니다. 그 부등식에서 나오는 걸로. 그 다음에 49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 언제 센에서 풀었었죠.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당시도 했었던 얘기야. 일단 분자만 보자. 밑이 똑같은 녀석들을 거듭 제곱들을 뭐 하고 있어요? 더하기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분모랑 뭔가 연산을 해주세요. 값을 구해주세요. 뭐랄까 또 간단히 고쳐주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 연산 질문들을 할 때 제일 기본은 뭐라 그랬어? 지수가 제일 작은, 차수가 제일 낮은 놈으로 묶어주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뒤에 붙은 게 1 더하기 2의 1승, 2의 3, 2승, 2의 3승, 2의 4승으로 묶인단 말이야. 물론 저 상태로 둬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차수가 제일 낮은, 지수가 제일 작은 놈으로 묶어주는 건 기본입니다. 분모도 똑같이 가봅시다. 분모가 뭐야? 몇 승부터야?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5승까지. 자, 지수가 제일 작은 놈이 누구예요? 밑을 똑같이 2로 바라봤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5승이 제일 작죠.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5승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때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가 2의 1승이 되는 거고 2의 2승이 되는 거고 2의 3승이 되는 거고 2의 4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발견을 하는 거죠. 어머 똑같네. 싹 약. 그럼 남은 거는 2의 6승 60. 알았죠? 요겁니다. 다음 54번으로 가보자. 요거는 누가 봐도 곱셈공식의 변형. 이거는 문제의 답을 구한다기보다 그냥 필요한 재료들 찾으러 가는 방향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A의 2분의 1승과 더하기 된 빼기 된 상관없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A의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넘어가거나 A의 제곱 플러스 제곱으로 넘어가거나 3승 플러스 3승으로 넘어가거나 A의 2분의 3승 2분의 이건 마이너스다. 2분의 4승으로 3승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 다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얘를 뭐 하면 제곱하면 얘가 나와요.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와요. 부호 똑같아야 되지 왜? 3승하면 얘가 나와요. 여기도 부호 똑같아야 되지 3승하면 얘가 나와요. 처럼.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물어보는 게 1승, 2승이니까 요거 그냥 제곱하고 제곱해서 구해주면 끝난다 맞죠? 응? 넘어갈게요. 끝. 그 다음에 내가 푸세요 하는 게 54번. 응? 한 거구나. 61번. 요 녀석은 내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응용되더라도 응용해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생김새가 똑같으면은 똑같이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거. 누구? 요 녀석을 봐야지. 지금
처음에 주어져 있는 A의 2x승 또는 A의 3x승 등등등이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이 주어져 있다 안 주어져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찌됐건 간에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 분모 분자를 A의 x승을 곱해도 좋고 나는 사실 3x승을 더 많이 곱하는데 어쨌든 곱해 줌으로써 뭔가 생김새가 똑같은 녀석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누구? 2x승. 맞죠? 기억나죠? 얘는 4x승. 이걸 제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a의 마이너스 2x승. 이 녀석을 역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는 저 안에 역수가 또 들어가는 게 싫어서 나는 보통 3의 x승을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간에 문제에 주어진 게 a의 2x승의 3이니까 절대로 풀면 안 됐던 풀이가 뭐야? 이 녀석 거듭제곱이니까 양수로 루트 3으로 써야지. 이 풀이만 안 써주면 돼.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답은 뭐야? 3 빼기 1분의 9 더하기 3분의 1이야? 끝. 분모 분자 3배 하시면 답. 끝. 3분의 14? 이렇게 나오게. 맞았죠? 답이 틀렸니? 아, 답은 17이네. 그래서 답은 5번. 네, 맞았죠? 오케이. 다음 70번 가보자. 자, 70번 노예 이거 맞았니? 답 뭐니? 답 몇 번이야 이거? 답지 한번 확인해 볼래? 답 맞았니? 125 맞았어? 아, 오케이. 요거 많이 틀리죠. 자, 70번 문제는 별표 치라고 하기엔 좀 그래. 진짜 좋은 문제야. 이거 정말 중요해. 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들 보면은 지금 67번 잠깐 보고 갈게요. 3회, 이거보다 좀 더 기본 없나? 69번을 갈까? 69번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좀 이상하기는 한데 A가 뭐요? 세제곱근 16이잖아. B가 뭐요? 4제곱근 27이잖아. 또는 16의 3분의 1승입니다. 2로 갈까? 2의 3분의 4승입니다. 3의 몇 승이야? 4분의 3승입니다. 그러면서 72를 AB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할 때 그 72가 뭐요? 2의 8, 9, 3승 3의 제곱. 그러면서 너네한테 사실 필요했던 거는 A가 필요했던 게 아니지.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는 2가 뭔지가 중요했던 거야. 3이 뭔지가 중요했던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2가 4분의 3승이니까 A에 대하여 뭐다? 3승 하면 되고 3이 B에 대하여 3분의 4승이니까 그거 제곱하면 돼 하면서 A, B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냥 2가 뭔지 3이 뭔지 필요한 재료들이 뭔지 또는 뭐 일단 시작은 A가 뭔지 B가 뭔지가 필요하면 주어져 있으면 끝나는 거야. 얘도 만약에 그냥 A가 뭔지 B가 뭔지 혹은 그냥 2의 A승, 3의 B승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었다면 쉽게 할 수 있었을 거야. 문제는 주어진 게 A 플러스 B도 아니야. 2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고만 A 마이너스 B가 주어져 있어서 주어진 게 이상한 거거든. 알았죠? 근데 방금 내가 말한 거에 힌트가 나왔어. 뭐 밑부터 마음에 안 들지 않아? 2의 A승, 2의 B승이 주어져 있었다면 뭔가 해볼 수라도 있지. 근데 5의 몇 승, 5의 몇 승이 나왔으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 뭐부터 맞춰줍니다? 밑을 2로 맞춰줍니다. 근데 그 2로 맞출 수 있는 재료가 옆에 주어져 있잖아. 2의 몇 승입니까? 5승이죠. 그게 뭐예요? 5의 2A 플러스 B승. 그래서 그 5승을 여기로 넘기는 거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그래주고 나니까 뭐가 나와? 둘이 똑같네. 2A 플러스 B 나누기 5승. 지수는 A-B와 같아요. 양변의 5배. 2A 플러스 B는 5A-5B랑 같아요. 5배. 그래서 넘겨보자. 3A는 6B. A는 2B군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얘든 상관없이 심플하게 얘로 갈게.
하나로 표현이 가능해졌죠. 2는 5의 뭐다? 야 근데 잠깐만 내가 밑을 2라고 한다고 해놓고 왜 5를 그대로 쓰고 있냐 나 지금. 몰라 일단 왔으니까 쓰자. 말이 이상했는데? A 대신에 2B 써봐. 이건 뭐예요? 여기로 갈까? 그냥 비승이죠? 맞죠? 그럼 끝났지. 2의 몇 승? Sorry. B분의 1승이 5입니다. 어쨌든 2의 지수가 나온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면 땡큐. 2의 A승 또는 2의 A분의 1승. 맞죠? 그러면 여기로 갈까? 2의 몇 승? B 대신에 2분의 1을 써보자. 즉 됐죠? 그럼 끝났네. 뭐가? 이게 나오잖아.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뭐예요? 2의 제곱을. 이것은 근데 뜯어주면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먼저 뭐부터? 얘부터 처리한 다음에 제곱을 밖에서 따로 해도 되겠다. 맞지? 근데 이 안에 있는 놈이 뭐예요? 2의 A분의 1승과 2의 B분의 1승을 곱한 거죠. 쓰면 되겠죠? 2의 A분의 1승은 뭐야? 5의 A분의 1승. 2의 B분의 1승은 뭐야? 5의 1승. 그 녀석을 어디 갔냐? 제곱 어디 갔냐? 제곱해주면 되겠네. 5의 2분의 3승, 5의 3승. 그래서 답은 125.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알았지? 끝. 그 다음에 72번 별표 칩시다. 72번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 옛날 모의고사 기출? 학평 기출? 경찰대 기출?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 2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골라봐 하면 나는 70인 것 같아. 근데 이 별표치라는 게 자주 나와서 별표치세요는 아니다. 알았지? 자주 나와서는 아니고 그냥 어려워서 그냥 별표. 마지막 두 개 가보자. 73번, 76번. 73. 얘는 쉽죠? 맞게 잘했죠? 근데 이거 기억나요? 요 문제 언제 또 나와? 지수에서 말고 로그에서 또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때도 풀이를 지수 풀이를 쓸지 로그 풀이를 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 경험상 지수가 쉽고 지수 풀이를 쉬워하는 애들이 좀 더 많다. 알았지? 근데 뭐 본인에 따라 본인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일단 그거보다 떠나서 그 로그를 이용하라는 그 학교 시험 문제 그 서술형 때문에라도 로그 단원에서는 로그로 연습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로그에서 또 등장하네. 알았죠? 어쨌든 가보자. 둘이 똑같다 그지? 뭐가? 물어보는 대상이 x분의 거듭제곱 y분의 거듭제곱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와 제공하는 문제의 차이만 있을 뿐. 미지수를 어디다 두고 뭘 구하는 거에만 좀 달라져 있을 뿐 풀이 방법은 똑같지. 결국 어쨌든지 간에 얘든 주어져 있는 얘든 불편한 건 뭐다? 지수에 있는 x, y, g들을 역수로 만든 것도 다 그거지만 일단 더하기 빼기 하라고 했잖아. 여기 분명히 지수에 있는 놈들인데 맞지? 그럼 밑이 똑같다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밑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못해. 그래서 뭐 해요? 밑을 맞춰주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그 재료가 바로 주어져 있는 문제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문제. 그 두 유형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지. 뭐 얘를 밑으로 하면은 밑이 2가 되잖아. 얘도 2를 밑으로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서 밑이 똑같은 녀석들에 대한 지수들 똑같이 생겼네. 얘나 얘나. 그걸 뭐 해줘? 나눠주면 지수끼리 빼기가 되겠지. 그래서 좌변은 24 나누기 3이 되고 우변은 2에 x분의 5 빼기 y분의 7.
그러면서 얘가 8, 즉 2의 3승, 답은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밑을 갖게 해야 되는데 옆에 뭐 예를 들어서 5가 나와 있든 지금처럼 32와 2와 뭐 128 이렇게 나오든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네. 없으면 뭐 한다? 우리가 직접 K 하면서 잡아야 돼. 근데 지금 문제는 좀 심플하지. 왜? G가 A를 줬잖아. 맞죠? 없어도 우리가 K, A 같은 걸로 잡았어야 됩니다. 그거는 알아봅시다. 그래서 둘이 뭐해? 셋이 뭐해? 지수끼리 더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싹 다 곱해주면은 좌변은 36. 우변은 A에 대하여 지수가 분의 1, 분의 1, 분의 1. 근데 얘가 2라면 6의 제곱이겠지. A는 6. 됐나요? 끝. 여기까지. 그러면 지수 법칙 끝난 겁니다. 별거 없다,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어때? 해볼 수 있겠지. 자, 근데 나는 한 장 더 넘어가서 요것도 역시 별표. 유형 15번. 자, 지수에 대한 식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문제가 사실은 진짜 중요해. 다시 근데 유형 15번의 문제가 뭐냐면은 84, 85, 86, 87, 88번의 문제가 뭐냐면은 전부 다 식을 줬어.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문제는 없어요. 진짜 찐 활용형 문제는 뭐다? 별표 친 이유는 뭐다? 지수에 대한 식부터 너네가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 방금 유형 15번 별표 쳤지. 거기 옆에다 그냥 반감기 예시로서 반감기라는 말 좀 써놨으면 좋겠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제일 대표적인 지수 법칙의 활용형 문제인데 저런 문제들 등장하면 너희들이 식을 써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보면은 반감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감기를 보통 식을 줘. 근데 다시 말하지만 식을 너네가 직접 쓰는 문제가 진짜 난이도가 높다. 실수하기 딱 좋고. 언제 많이 등장하냐면 상용 로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기는 해. 그냥 로그나 상용 로그나.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